자, 오늘 챕터 1 힘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기호로는 애플스네요. 프로세스 나왔습니다. 단위는 기본단위 뉴턴을 쓰고 있습니다. 힘의 정의가 뭐죠? 네? 힘의 정의. 어떤 물체를 변화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데 쓰이는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상태라는 것은 운동의 방과 그리고 빠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접촉이 필수적인 놈이 있겠고 접촉과 무관한 놈이 있습니다. 접촉이 필수적인 어떤 것도 있을까요? 마찰력, 그렇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마찰이 있어요. 또 탄성력이 있죠. 예, 좋습니다. 기력도 있군요. 반면 접촉과 무관한 힘 대표적으로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오케이 전기력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세게 느끼고 있는 힘이 중력입니다. 요즘에는 만유인력보다 중력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그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뭘 먹었는데 맵대요. 물건 계속 매워요. 자, 힘과 동격인 용어가 있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큰 힘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강력을 강한 힘, 핵력 또는 강한 상호 작용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무엇 대비 강합니까 하네요. 예, 전자기력보다 강하다 되겠습니다. 반면 전자기력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 약간 그렇지? 양력, 양력 중력. 또는 약한 핵력 또는 약한 상호작용 이런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여기서도 상호작용, 힘 같은 얘기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마지막으로 중력입니다. 나중에 이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 전자력을 매개하는 입자,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 그리고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가 좀 더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쌤 쪽에 마찰력하고 탄성력하고 이런 것들은 예, 여기서 다 파생된 힘들이에요. 전기력과 장기력은 실상 서로 동일한 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주고받고. 그치. 상호작용은 결국엔 작용, 반작용, 반작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용, 힘의 특성인데요. 힘은 혼자 불단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구와 이 분필을 당기는 힘, 이걸 분필에 걸리는 중력이라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분필도 지구를 당겨요. 심지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말입니다. 작용, 대단한. A가 B한테 어찌어찌 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하더라 하는 그런 관계가 나오면 작용, 반작용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구가 분필 당기는 힘이나 분필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뭐하다고? 같아요. 손필 대단한. 깡패 주먹이 쓰면 턱을 쳤답니다. 깡패 주먹이 받는 힘이 클까요? 내 턱이 받는 힘이 클까요? 깡패 주먹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깡패 주먹을 내가 턱으로 빡 세게 때렸잖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김치 싸다. 김치 싸. 근데 야 이런 말을 그 수업에서 농담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실험해본. 아니 실험이 아니고 좀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 폭력에 관여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 그 애 뺨이 우리 손에 와서 우리 아들님이 손에 닿았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양반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학폭 기사 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그 피해자 아들 뺨이 우리 아들내미 손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랬는데 라고 하네요. 아이씨 물리를 정말 잘 이해하시는 어머니인가 보네요. 물리를 전공하셨나 보죠. 그런가 봐요. 내가 수업 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야 내가 깡패 주먹을 얼마나 내가 턱으로 세게 때리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농담조가 진짜로 실상에 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즉 힘이란 것은 혼자 독단적으로 좀 동작되지 않더라. A가 B한테 어찌하냐 하면 B도 A한테 어찌하지 하더라. 그리고 그 크기는 뭐하다? 같다. 알겠어요? 이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를 공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팔도 트럭을 쾅 쳤어요. 팔도 트럭에 가해진 힘이 크다고? 아니면 내 오토바이 가해진 힘이 크다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근데 왜 오토바이가 더 많이 부서져요? 오토바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작아요. 작아요. 나중에 이 힘에 대한 F는 MA. 그렇지 F골 M 맞았어. A 갈 텐데요. 같은 크기 힘이지만 질량이 작은 쪽은 가속도가 크게 걸리고요.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내가 탄 오토바이하고 내 질량 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가속도가 걸리겠죠. 그럼 내 몸에 걸리는 가속도. 반면 팔도 트럭에 있는 운전자한테 걸리는 가속도는 운전자한테 걸린 가속도가 팔도 트럭 운전자한테 걸린 가속도가 좀 작죠. 그리고 팔도 트럭은 뭐 오토바이 쳐도 뭐가 지나갔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팔도 트럭이 오토바이 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팔도 트럭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이럴 수 있겠어요? 너도 나. 그냥 오토바이 자체가 각이겠죠. 너도 같이 팔뚝처럼 뛰어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모로 뭐 경차보다는 뭐 세단 또는 SUV 타려고 하는 뭐 그런 이유들도 그런 목적이 있죠. 자, 다시요. 힘의 3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의 3요소 뭐 있죠? 관성. 양의 3요소는 작용점이 있네요. 아 힘점. 방향, 그렇죠. 방향이 있겠고요. 세크리, 그리고 크기. 크기가 있네요. 그런 것도 우리는 그래서 예,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은 벡터다. 힘은 벡터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요. 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아 벡터. 그래서 이런 F1 힘과 F2 힘이 어떤 물체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걸리는 R자 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아 있겠다. 평행파비론 그리기. 그래서 F1과 F2의 합은 위에 이제 벡터라는 힘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을 그려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힘의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힘의 분해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분해도 돼요. 예, 물론이죠.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작용점, 방향, 그리고 그 크기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2N의 힘과 3N의 힘이 같은 방향에 걸린다고 해봅시다. 합한 힘은 얼마입니까? 5뉴턴. 그렇죠? 그럼 2N의 힘과 3N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에 걸리고 있네요. 알짜 힘은 얼마 됩니까? 오른쪽으로 1뉴턴. 그렇죠. 아 오른쪽 2뉴턴. 방향으로 1N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요 힘이 2뉴턴. 2N이었다면 얘한테 걸린 알짜 힘은 0뉴턴. 0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걸리면서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힘의 평이라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물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와 힘의 평형 관계를 구분 못 해버려서 오답내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작용 반작용은 서로 합성될 수 없는 힘의 관계입니다. 즉 지구와 분필 당기는 힘과 분필이 지구 당기는 힘은 합성될 수가 없습니다. A가 B한테 어찌어찌 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하더라. 이런 관계가 나온다면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힘을 쓰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반면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서 R자 힘이 0이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힘의 평형 관계라는 힘을 쓸 수 있겠다고요. 두 힘이 합해져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합해져서 이해되시겠어요? 네.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올 내용입니다. 뭐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놔둬 주십시오. 누가 봐도 지구네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책상이 보여. 아무리 봐도 부르면서 봐도 그죠? 아하. 그 위에 사과. 나름 입체적으로 책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오. 하나예요? 책 하나예요. 하나가 책 책 옆에 보니까 야 이거를 아. 그랬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F1이라 할게요.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책의 중심에서 지구 중심 방향을 내립니다. F1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F2로 표현해 봅니다. 이 F2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좋죠. 지구를 당기는 힘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작은 반지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가 B한테 어쩌저쩌니까 B도 A한테 어쩌저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작은 반지름 관계가 있습니다. F1과 F2 어떤 관계 있다고? 작은 반지. 그렇죠. 이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있습니다. F3 하겠습니다. F3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으로 표현해 볼게요. F4 얘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으로 표현해 볼게요. 책이 책상은 책상이 책을 이 두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쌤 그러면 당시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분하라 했잖아 라고 했었을 때 어떤 힘의 관계가 평형 관계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몇몇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같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안 움직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요 부필 지구가 있는데요. 얘는 지구 중에 작용한다 안 한다? 한다. 하죠. 놔두면 이 물체는 분명히 지구 중력 방향으로 당겨진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놔뒀다면 그 수능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져요. 왜 그래요? 저기 받치니까. 예, 바닥면이 집안 지구계를 떠받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물체가 놓여 있는데 물체에 걸리는 중력, 지구가 당기는 이 힘과 바닥면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바닥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거 보면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힘의 평형 관계에 있습니까 하면 중력을 찾아주십시오. F1, 2, 3, 4 중에서 중력이 누굽니까? F1. 그렇죠. F1이 중력의 관계예요. 그리고 수직항력이 누굽니까? F2. F4죠. 아. 책상이 바닥면이 책을 떠받치는 하겠습니다. F5가 수직항력의 관계가 됩니다. 힘의 평관계는 중력과 수직항력 관계 F1과 F4가 되겠고 지구가 책을 당겨요? 책이 지구를 당겨요? 하는 작용반작용 책이 책상을 누르잖아. 아. 책상이 책을 떠받치자 하는 이것은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요. 물리를 제일 처음 공부하는 와중에 이 국어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군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실의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당연히 이 물체에 중력이 걸리고 있죠. 나중에 실이 물체를 당기는 하면 이걸 보면 실에 걸릴 장력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아 장력. 네. 나중에 중력은 보통 mg로 표현하고요. 질량체 m에 대해서 수직항력은 기호로 n을 쓰고 장력은 t를 씁니다. 한글로 중력, 한글로 장력 쓰니까 너무 귀찮을 수 있어요.
기호 T를 썼을 때 텐션 아 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도대체 왜 이어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순간 정신이 안 나갔어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수직 학력 없으면 수직 학력이 없으면 뭐라고요? 저 일어나는데 수직 학력 없으면 어떡해요? 땅으로 꺼지나? 수직 학력이 얘가 견뎌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직 학력이 있겠죠. 그 최대 수직 학력 이상으로 눌러주면 이 물체가 부서지죠. 그러면은 저희의 수직 학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은 땅으로 꺼지나요? 그렇죠. 오, 간단한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지? 재밌겠다. 이 종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있잖아요. 네. 얘가 견뎌낼 수 있는 최대한 수직 학력이 있을 것이야, 그지? 네. 그 이상으로 하면 종이가 찢어질. 찢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오.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주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얼라리야 쪼로로로로 내려가네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의자가 떠받칠 수 있는 최대한 수직 학력 이상으로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부셔져요. 의자 살인마가 되는 거죠. 살인마야 뭐야 어쨌든. 정리됐습니까? 네. 자, 지금 계속 중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력부터 한번 소개해 봅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M1, M2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두 사이에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중력은 힘 F는 만유력 상수 G에 대해서 뭐 굳이 상수 G 값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숫자를 쓰는데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겠고 질량곱 M1, M2에는 비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구처럼 굉장히 큰 질량체가 라잼, 지구 반지름 라잘 약 6,400km 되는데요. 거기에 뭐 무시할 만큼 지구 반지름 대비 무시할 만큼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또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 수준이면 6,400km의 제곱이나 6,450km의 제곱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요 높이를 h를 한다면 r 플러스 h나 r이나 그냥 퉁칠 수 있다면 하겠다고요. 그때 걸리는 힘 F는 어떻게 쓸래요? G에 라잘 제곱에 라잼 스몰 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보이겠어요? 근데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면 m, g 되겠다고요. 왜냐니까 이 스몰 m 빼고는 만유인력 상수에 지구 질량에 그리고 지구 반지름은 모두 다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된 값으로 g를 쓰는데 이 g는 우리가 흔히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mg 우리가 질량 곱하기 a 이 a가 뭐라고? 가속도잖아요. 예, 그래서 중력에 매게 되는 가속도다 해서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수업 페이지 3F 정도 들어가면 내가 이거를 정도 들어가면 중력 장의 크기라는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중력 장의 크기. 우리가 나중에 전기장이라는 이름을 쓸 거거든요.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전기장,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얘기합니다.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입니다. 중력장, 예, 중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물체의 작은 중력 방향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이 되겠죠. 여기 물체가 놔뒀다면 이쪽으로, 여기 물체가 놔뒀다면 역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중력장의 방향은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이 됩니다. 그 말은 연중 방향의 힘을 쓰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크기는 평균적으로 9.8m/s 제곱인데요. 중학교 또는 세페이 12는 9.8을 쓰겠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는 10. 아유 예 이거 9.8 넣고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죠?
진작에 10을 받고 있어. 약 10m 세컨 제곱으로 쓸 것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세페이드 2F 정도 하는 거다 보니까 9.8 쓸 일이 좀 더 많아요. 어디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미터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예, 그렇죠. 가속도라는 이놈은 가속도라는 의미를 쓸 수 있겠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그래서 실상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겠고요. 질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을 써도 뉴턴 단위와 같은 단위가 됩니다. 두 번째, 전기력을 한번 써죠. 전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 Q1의 전하량과 Q2의 전하를 띈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두 전하들 사이에 작용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힘은 플랑크상수 K에 대해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고 Q1, Q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꽤 유사한 식이네요. 만약에 라지 Q의 점전하와 스몰 Q의 전하가 역시 거리 R만큼 떨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알겠어요? 이때 전기력 힘의 표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K의 거리 R 제곱에 라지 Q, 스몰 Q를 쓰는데요.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줄여서 요 스몰 Q가 받는 힘을 Q E 쓰면서 요 E를 전기장이라는 힘을 씁니다. 예, 중력장을 표현하고 꽤 유사하게 쓸 수 있겠군요. 즉, 요만큼을 라지로 쓰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라지 Q와 떨어진 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패턴이, 전기력의 패턴이 중력장, 중력의 패턴과 뭐야? 비슷하잖아. 네. 우연일까에 대해서 아닐 거야. 뭔가 서로 연관관계 어쩌면 하나의 힘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한 양반이네요. 아인슈타인. 예, 좋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 전기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기력 선을 이용해서 전기력을 표현하는 거. 저희 이제 3회포 올라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한번 자기력도 있죠? 네. 자기력도 역시 자기력 선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 선. 그건 여러분들 2학년 때. 그치 내신 하면서 좀 공부가 뭐 중2 정도 공부를 하면서 자기력선 이용해서 뭐 하는 것들 보았을 겁니다. 전기력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전기력과 자기력은요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겨요. 근데 중력은 밀어내는 힘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두 질량체는 끌어당기며 하지 밀어내진 않는데요. 과연 밀어내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혹시 알아요? 우리 아주 먼 날 여러분들이 아주 먼 좀 있겠고 먼 날 반중력 물질을 만약에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 할 수 있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아, 장기력은 저렇게 끝이에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 세페이 2F에 3분의 2 정도 지나면 전자기 파트가 나와요. 예, 거기에 전기력, 자기력 또다시 나옵니다.
이런 힘이 있다 정도 힘의 소개만 있고 이걸 뭐 더 세밀하게 하는 것들은 후반부에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저 화장실. 세션 하고 오십시오. 선생님, 예, 저 그 시험 대비 준비하고 시험 끝나고 영상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역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에다 자기를 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자의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소개가 됩니다. 역학, 결국엔 역학이 중력에 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마찰력 보죠.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마찰력은 크게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구분합니다. 내가 이 물체에다가 인류적 힘을 줬더니 얼라리야? 안 움직인대. 왜 안 움직여? 마찰력. 그렇지. 내가 넣어준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마찰력을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축 외력에 대해서 안 움직였다는 것은 외력의 크기와 같은 정지 마찰력이 걸렸습니다. 즉 정지 마찰력은 실제로 어떤 하나의 독단적인 값은 아니에요. 1N 넣는데 안 움직여. 1N이 정지 마찰력이 걸립니다. 2N 줘도 안 움직여. 인손이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5N 줘도 안 움직여요. 5N이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10N 주니까 그제서야 딱 움직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일단 한번 움직이고 나면 이것보다는 좀 작은 힘만 줘도 등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크기의 운동 마찰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찰력 힘 F는 마찰 계수 U에 라젠을 쓰는데요. 자, 아까 라젠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그 뉴턴이 아니라 수직 학력. 항력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쌤 아까 수직 항력은 mg하고 똑같다며. 근데 그거는 저 M이에요. M이랑 N 옆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마찰 계수 U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바닥면과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또는 거칩니까? 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 계수 U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 걸리는 수직하면 그 물체의 무게, 중력과 같다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꼭 수평면에 놔두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사각 세타에 있는 물체에다가 놔둔다면 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있다? 중력이 있어요. 이 중력을 표현할 때 한글로 중력 쓰는 거 너무 귀찮네요. 그냥 mg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의 힘을 우리가 두 개로 분해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를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요 각이 세타예요. 이런 각이 세타가 되겠네요. 알겠어요? 네. 우리는 사인 세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상하함수 다 배웠죠? 네. 사인 세타? 사인은 뒷면 요런 분의 분의. 이거 되겠습니다. 네. 요거 분의 이거잖아요. 네. 즉 mg분의 요 크기를 우리는 f1이라 쓸게요. 됐습니까? 요게 f1의 크기하고 같은 거잖아. 사각형, 직사각형 만들었으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f1의 크기는 mg sin 세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sin 세타로 내려가는 요 힘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빗면 따라 굴러내려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한번 쓸게요. 알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코사인은 이런 분의 요거죠. 예, 요 힘을 F2라고 쓸게요. 그래서 mg분의 F2가 되겠고 F2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되셨나요? MG. 자, 그렇다면
F2의 힘은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이 F2와 반대 방향 마이너스 F2를 쓰게 됐습니다. 자연 반전 관계에 있는 힘입니다.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는 것과 반대 방향의 작용 반전 힘이에요. 그럼 이건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라고 쓸 수 있겠고, 이것이 수직관계의 의미가 됩니다. 즉 별도로 내가 추가로 더 눌러주는 힘이 없다면 마찰력 U의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페이지 정도와 마찰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면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내가 이 물체를 여러분이 볼 때 왼쪽 방향으로 밀려갑니다. 근데 안 밀려졌대. 마찰력 방향은 외력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고 있으면요 외력의 방향이 아닌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힘의 방향과 반대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만은 세상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운동 방향과 반대예요. 빨리 해주십시오. 운동할 때에는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절대로 힘의 방향과 반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가 세페이드 12 정도 하면 중학교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뭐 산수 계산의 영역의 문제들도 물론 여러분한테 주지만 어떤 개념의 문제, 국어적인 해석의 문제, 자연반적인 뭐니, 힘의 평이 뭐니, 뭐 이런 원론적인 문제들도 꽤 많이 물어옵니다. 계산은 열심히 잘해갖고 답을 잘 냈는데 글자 잘못 발음만 말하게 되면 오답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주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할 거예요. 과학 잘하려면 국어 잘해야 된다. 글자 해석을 잘하고 사주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맞춰요?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 중1 때 마찰력이 커야 좋은 케이스하고 마찰력이 좀 작아야 좋은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배워왔을 것 같습니다. 등산하는데 신발이 여기 좀 매끈매끈해갖고 바위에 슥슥 미끄러지면 잘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아 그러면 큰일 나죠. 그때 마찰력이 좀 큰, 즉 뭐 아니죠. 고무라든지 뭐 기왕이면 뭐 특히 이제 겨울철 혹시 빙판이 있다면 아이젠 신으면 또 마찰력을 좀 더 키우면서 뭐 올라가는데 등반하는데 막 좋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아이스리커가 있어. 100m 결승선 한번 달리자 합니다. 운동하시는 사람과 스케이트 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하다? 스케이트 예, 그 마찰력이 작게 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커야 좋은 작아야 좋은 이런 부분이고요. 실상 나중에 마찰력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냉용접이라는 용어가 좀 필요합니다. 집에서 검색 바랍니다. 냉용접. 냉은 당연히 차갑다는 뜻이에요. 용접이 제가 아는 그 용접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용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금속에 대해서 열을 가해서 녹인다든지 아니면 뭐 용접봉 그걸 녹여서 쇳물을 이용해서 서로 결합시키는 그 용접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화학 공부하면 금속 결합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냥 금속이라 합시다. 네.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둔 두 금속을요
공기가 없는 지구상에서 누르면 붙어버려요. 왜요? 금속 결합이 일어나면서. 그럼 이제 상온 공기가 들어온 뒤에도 이거 빼면 못 돼요. 이거 내용용으로 붙어버렸어야 돼요. 매끈하게 가공된 두 금속을 진공 중에다가 붙여버리면 냉동적이 일어나요. 그게 마찰력을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우주에서 이렇게 매끈한 거 하면 붙겠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우주선에서는요, 이 볼트너트 체계라고 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수압이 엄청 높은 잠수함, 엄청 높은 곳에 들어가는 잠수함 있잖아요. 또는 잠수정이라 불러주는 건데요. 걔네들은요, 볼트너트로 결합을 안 시켜요. 리벳 용도로 시켜요. 왜냐하면 압력이 너무 높은 데는 그 사이에 아주 비집고 물이 들어가서 그냥 쉽게 나사가 풀려버려요. 네, 두 번째 얘기합시다. 탄성이네요.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를 잡아 늘린다면은 그 늘리게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는데, 즉 복원력이 됩니다. 그 놈이 탄성력이 되고 있네요. 이 탄성력은 X 변형된 거리에 대해서 F 탄성력이 정비례하게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KX 이렇게 써도 돼요. K는 용수철 상수라는 힘을 씁니다. 탄성 계수라는 힘을 쓰기도 하고요. 그 K 예, 뭐야? 그렇죠. KX 됩니다. 아, X는 변형거리가 됩니다. 원래 용수철의 길이에서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또는 압축시켰습니까는 변형거리 X에 대해서 탄성력은 이런 그림으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탄성계수 K가 되네요. 아, 그렇다면 A하고 B 똑같은 변형거리 X를 보는데 A는 탄성력이 커요. 더 많은 힘을 줘야 겨우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기울기가 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탄성력을 줬는데 탄성계수 K가 큰 A는 조금밖에 못 늘리네요. 이해되셨어요? 탄성계수 K가 큰 것은 잡아 늘리기가 어렵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잠이 이제 당신한테 옮겨간 거야? 전혀. 전염된 거야? 얘는 이제 말짱한 것 같은데? 자세히. 코 골었어. 나코안 봐. 우리 선생. 심하게. 정리가 되셨어요? 되셨나요? 네. 천장에 용수철 하나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요 원래 길이가 있었네요. 똑같은 용수철인데요. 이제 물체, 지각체 M을 놔뒀더니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X만큼 늘어난 상태로 평형을 유지하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네. F1 출합시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F1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을 할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구인데요. 이쪽에서 F2 할게요. F2 어떻게 쓴다고? 보통 추가 지구를 당기는. 지구를 당기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쓰는 흐름을 보지 않고 한 방에 사진 뚱 찍어놓으면 뭐 중간에 이상한 거 껴있고 그런 그림이 나와요. 되겠어요?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예요? 자국만 제거. 그렇죠. 자극만 자극은 말했다시피 항상 A가 B에게 어찌 하니 B도 A에게 똑같이 어찌 하더라 이런 관계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추를 당기니까 추도 지구를 당겨요. 무슨 관계 있다고? 작용, 반작용 관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F3 추가
용수철을 당기는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F4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할게요. 무슨 관계 있어? 작용 왜 이 두 관계도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이 두 물체가 가만히 이 추가 가만히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힘의 평행이 있겠죠. 추에 대해서 힘의 평행을 만드는 것은 중력과 실이었다면 장력이었을 텐데 이쪽에는 탄성력이 걸리겠네요. 중력은 뭡니까? mg F1, 2, 3, 4 중에 중력은 누구다? F1 원이 중력이죠. 탄성은 누구예요? F4 F와. 그래서 이 둘이가 뭔 관계? 수직항력 무슨 수직관계? 작용 반작용이가 아니라 평형 평관계. 구분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은 용수철 하면서 그냥 또 한 번 더 소개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추한 구력이 있네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좀 뜨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뜨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이 F 부력의 크기는 자 조금 어렵지만 로우라고 씁니다. 그래서 로우라고 쓰면서 이거는 유체, 대표적으로 뭐 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체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선생님 밀도는 density D 많습니까? 라고 한다면 유체는 보통 로를 많이 쓰고요. 고체 물질은 density D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G는 당연히 지구 중력가속이고요. V는 속력 라지 V를 쓰는 부피. 볼륨이고 부피인데요. 이때 이 부피는 물체 전체의 부피가 아니라 유체의 잠긴 그렇지 잠긴 부피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물 위에 떠 있네요. 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요. 유지되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내리는 중력이 있겠고 물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부력이 있겠네요. 이 두 개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중력 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죠. 이렇게 내리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 물체를 떠받치게 만드는 부력이라는 놈이 있을 텐데요. 이 부력은 중력의 크기와 같다. OX? X X죠. 이건 중력이 더 커서 가라앉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힘의 평행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는데요. 이 두 개 합한 것과 중력이 힘의 평행 관계인 거예요. 나무도막의 무게가 10N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무도막의 무게가 10N. 나무도막이 걸리는 중력이 10N이겠고 부력 역시 10N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알겠나요? 돌덩어리 200N이래요. 돌덩어리 200N이래요. 네. 근데 부력이 10N 걸린대. 그럼 수직항이 얼마 걸린다? 190 그렇지, 190N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가라앉아 있다 하는 뜻은 가라앉아 있다는 뜻은 질량이 커서 가라앉아 있다. OX. X죠. 밀도가 커서 물보다 밀도가 더 커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질량이 무게가 커서 가라앉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퀘스천 다시 한번 볼게요. 스티로폼 1kg짜리 하고요. 자갈 10g짜리가 있어요. 누가 더 무거워요? 예, 그렇죠. 근데 스티로폼 물에 넣으면 뜨거워요. 자갈은 가라앉죠. 무게 때문에? 질량 때문에? 밀도. 아니죠. 밀도 때문에. 이해됐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부력에 대해서 훨씬 더 세밀한 부분은 세페이드 3F에서 다시 한번 소개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뭐 힘의 어떤 종류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뭐 이런 평형 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작은 반작용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는 나중에 운동 법칙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할 내용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힘의 종류가 꼭 접촉이 필수적인 것이 있나 아니면 뭐 그렇지 못한 게 있나 뭐 이런 내용들로 소개하시면 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특히 나중에 부력 얘기할 땐 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중력과 부력이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보면 개념 확인, 개념 체크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기가 있네요. 창의력 파트가 있는데 창의력은 지금 당장 해도 좋고 뭐 또 아마 셀페이드 이거 끝날 무렵에 창의력 파트만 모아서 또 한 시간 가질 상황을 볼 겁니다. 뭐 그때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이후에 실력 파트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페이지 29쪽 32번까지 풀면 되겠는데요. 뭐 다 못 풀었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숙제로 넘기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이건 10페이지부터 쭉 푸는 거죠. 49분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과제 같이 갔다 오시고 예, 저희가 다 예, 그렇게 하세요.